나는 박영자입니다. 76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혈육이 저지른 가장 끔찍한 배신에 대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3년 전, 내 남편 박철수가 화재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내 큰아들 박현우가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타내기 위해 저지른 치밀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놈이 내 눈을 바라보며 거짓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요. 그때 내 등골이 오싹했어야 했습니다. 그놈의 눈에서 악마의 미소를 읽어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내 혈육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박현우, 내 첫째 아들. 50년 전 내가 온 정성으로 키운 그 아이가 어떻게 이런 괴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화재 소식을 들은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사람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둘째 아들 박준우에게 말하면 엄마 슬픔 때문에 이상한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할 것이고, 막내딸 박지혜에게 말하면 엄마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할 것이었습니다. 나는 홀로 고립되었습니다. 내 의심을 털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현우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 따뜻한 눈빛이 아니라 마치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는 것 같아요. 엄마, 약 드시는 거 깜빡하셨죠? 엄마, 어제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그놈은 계속해서 나를 치매 환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혈육이 내 정신까지 조작하려 한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놈은 너무나 치밀했습니다. 겉으로는 효자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엄마, 제가 모든 걸 챙겨드릴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들이 내게는 마치 독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놈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어. 나는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박현우가 서류 가방에서 흘린 영수증 한 장을. 성심요양병원 박철수 월 입원비 300만 원.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남편이 죽었다고 했는데 왜 병원 영수증이?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설마. 나는 그 영수증을 품에 꼭 안고 밤새 뒤척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나는 박현우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우야, 이게 뭐니? 그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온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예요? 병원 영수증이야. 아버지 이름으로 된. 그때 그놈이 보인 반응은
나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엄마, 또 헷갈리고 계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놈은 영수증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런 중요한 서류는 제가 보관할게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놈이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증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놈이 영수증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어. 그때부터 나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 박준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준우야, 엄마가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지만 들어봐. 박준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박준우도 점점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도 형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동지를 얻었습니다. 박준우와 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현우의 뒷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는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횡령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현우가 생명보험금 10억 원을 받아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놈이 남편의 죽음으로 돈을 벌었다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탐정이 말했습니다. 성심요양병원에 박철수라는 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고? 나와 박준우는 즉시 성심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남편이 살아있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하는 걸까? 병원에 도착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철수라는 환자 계신가요? 간호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시기는 하지만 면회는 저는 부인입니다. 아, 그런데 보호자분께서 면회를 금지하라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박현우가 면회를 금지시켰다는 것. 그것은 남편이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박준우가 간호사를 설득했습니다. 제발 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드디어 305호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내 남편 박철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내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자야. 3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에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보, 왜 여기에? 남편은 중풍으로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계속 영자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보고 싶어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3년 동안 내 남편이 나를 그리워하며 혼자 병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현우는 나에게 남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병원에서 모든 진실을 확인한 후 나와 박준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현우에게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그놈은 집에서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 엄마. 병원에 다녀왔다. 그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병원요? 성심요양병원. 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때 그놈의 표정은 정말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뭘 착각하고 계세요? 착각? 내가 직접 만나고 왔는데? 엄마, 치매 증상이 심각하신 것 같은데 병원에 가보시는 게.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그놈을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났는데도 여전히 나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못된 놈아, 내가 아버지를 숨기고 보험금을 탔지. 그제서야 그놈이 실토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하지만 그놈의 태도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잖아요. 병원비만 엄청나게 들고. 그게 내가 결정할 일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늙으셨고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놈은 끝까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놈이 보험금 10억을 모두 탕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돈은 어디에 썼어? 주식에 투자했는데 실패했어요. 전부? 네.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남편을 숨기고 나를 속이고 보험금까지 탕진하다니. 내가 너를 반드시 벌받게 하겠다. 하지만 그놈은 비웃었습니다. 엄마, 증거가 있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때 나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놈을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험금도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우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치매 증상이 심각해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해요. 그놈은 끝까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려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이놈들, 끝까지 나를 무력화시키려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천벌을 받을 놈. 그때부터 나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준우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계속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박현우가 보험회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증거, 남편을 요양병원에 숨기고 면회를 금지시켰다는 증거, 모든 것을 확보했습니다. 나는 즉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보험 사기죄, 가족 유기죄, 모든 죄목으로 고발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현우는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놈을 마주했을 때 나는 말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버지를 숨기고 나를 속이고 보험금까지 탕진한 내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 판사는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현우는 보험 사기 및 가족 유기 혐의로 징역 7년에 처한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했습니다. 비록 박현우가 탕진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었지만 그놈의 재산을 모두 압류해서 남편의 치료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남편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매일 재활 치료를 도왔습니다. 정성스럽게 간병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무슨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걸 박준우가 매일 찾아와서 도와줍니다. 엄마, 제가 아버지 간병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준우야,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나는 다른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나와 같은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하신 분들을 돕는 일입니다. 혹시 가족에게 속고 계시는 분 없으신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개인적인 복수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을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서 저도 점점 그 일을 잊으면서 저 같은 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박현우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나는 그놈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고 했던 그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피가 섞였다고 모두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박현우 같은 놈은 내 혈육이 아닙니다. 그냥 악마일 뿐입니다. 하지만 박준우 같은 아들이 있어서 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나와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76세 박영자가 여러분께 전하는 복수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 남편 박철수와 나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50년의 사랑이 3년의 거짓말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말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